지금 얘기한 거 쭉 들어보면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착같이 살았죠. 근데 이상하게 누구나 가는 말이지만 이상하더라고요. 울지 마시고요. 아이, 그래도 어쨌든 또 용기 내셨잖아요. 예. 얘 보증금이 얼마예요? 여기는 2,500이요. 월세가 180만 원. 오식하셨으면 월세 까먹고 그냥 문을 닫으셨을까? 조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타격? 이 바로 옆에 가게에서 생선 가게를 크게 했었거든요. 평균적으로 뭐 그때 당시에 처음에 계약을 하고 들어왔을 때 권리를 한 7,500 정도 주고 옆에 가게를 아, 여기 옆에 가게가? 예, 7,500 주고 이제 안에 들어와서 뭐 좀 만지고 해서 한 4천 정도 더 들어가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면서 뭐 하루 뭐 매출이 뭐 한 300, 400씩 팔 때니까 생산 가게가요? 예, 코로나가 왔고 일본 원전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원전 방류. 그 타격을 한 번에 다 같이 맞아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닭발 소스를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 동네에서 한번 하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거를 차리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일종의 좀 어떻게 활로를 찾아보려고 이제 그게 또 사람을 여기 이제 쓰면서 사두를 썼는데 그런 단계로 해서 일단 좀 버텨내야겠다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거죠. 여기도 곧잘 됐거든요. 이 동네가 사람이 유동인구도 많고 시장 앞이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뭐 그런데 사람 문제에서 무너지게 된 거죠. 직원을 이제 우리 막내 동생 처남을 대다 놨는데 처음부터 미스가 났던 게 직접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믿고 맡기 그거는 이제 뻔히 알고 있는 얘기였지만 이제 다른 가게들을 같이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악수를 둔 거죠. 제대로 된 직원을 뽑아서 놓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그렇죠. 그게 맞는데 이제 생선 가게에 데리고 있던 이제 사돈이다 보니 그러니까 또 내치기가 아무래도 자기를 같이 안 하다 보니까 점점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닭발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또 이게 호프 한 장 간단하게 먹기에는 사실 나쁘지 않은 메뉴거든요. 닭발만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그렇죠. 다 여러 가지. 네, 와서 그냥 이렇게 1차 먹고 2차 집으로는 이게 괜찮은 구성이거든요. 배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데는 잘 돼 갔는데 사람을 씀에 있어서 거기서 가장 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막 축축축 떨어지게 되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권리금 쪽의 부분에서 미련을 갖다 보니까 이제 재계약이 들어가서 한 바퀴를 더 돌게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선 가게를 뺐죠. 그냥 권리금 다 한 1억 5천 되는 거 포기해버리고 막둥이한테 이제 밑에 시장 안에다가 조그맣게 가게를 얻어줄 테니 거기서 네가 해라. 친동생이야. 예, 저희는 이제 제가 제일 큰 장남이다 보니까 여동생 하나 남동생이 형제끼리 이렇게 뭉쳐서도 이렇게 쭉 해왔어요 장사를. 지금 이 생선 가게 빼고 밑으로 가게 내려간 지 2달도 안 됐어요 지금. 근데 다행스럽게도 거기는 이제 많이 축소가 됐지만 오히려 매출은 시장 아니니까 제법 나와요. 그래도 제법 나오는데 1년 한 8개월 동안 누적돼 있던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제 막둥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치여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제 바닥까지 간 거죠 지금 상태가. 이 가게도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치고 나가기도 힘든 상태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돈인데 자금 여력이 아예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다 보니 그래서 처음에 전화를 드렸다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랬다가 한 열흘 정도 더 생각을 하다가 대표님하고 한번 말씀 드려보자. 그래서 그저께 전화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마이너스는 얼마나 보신 거예요? 옆에 가게에서? 옆에 생선 가게만 같은 경우는 뭐 한 2억이 넘게 봤죠. 2억 한 5천. 그동안 누적됐던 것까지 따지면 뭐 더 한참 가고요. 권리 쪽하고 뭐 그런 거 보증금 쪽하고 이런 것까지 다 보면 한 2억 한 5천, 4천 정도 그 정도. 그래, 가슴이 먹먹하네요. 지금 어디 가서 말도 참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사람을 씀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님들하고의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처남이요? 저한테는 사돈이 되고 막내 동생한테는 처남이 되죠.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좀 강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라 말하기도 애매한 겁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다시 되돌리기가 서로 인간관계가 애매한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사돈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냥 아예 매출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그냥 폐업으로. 그렇죠. 빚은 얼마나 있어요? 제 개인적인 빚 같은 경우는 뭐 참 창피한 얘기지만 2억 5천, 3억 정도 됩니다. 근데 소소하게 갚을 건 갚고 한 1억 한 6천 정도를 새 출발 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예. 뭐 사장님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이제 벼랑 끝에 있습니다. 사정 얘기를 예. 제가 대략 들었는데 뭐 어쨌든 포기 시점이나 사랑관리 이 인원 구성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렇게 오고 이 옆에 생선 가게도 털어야 될 시점을 못 털어버리는 맞습니다. 바람에 예.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네요.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부터 다시 정신 바짝 차려. 그럼 여기는 지금 얼마나 지금 운영을 하신 거예요, 닭발집은? 여기는 지금 한 8개월?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이신 거예요? 말씀드린 그 금액이 1,000만 원? 예, 그거까지 제가 어떻게든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민망하네요. 아니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도 제대로 된 저기를 할 수가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2천 정도는 지금 지원을 해드려야 사장님이 뭘 하실 수 있는 입장인 거네요. 그렇죠. 이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채하로 잡아도 그 정도 같으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주방에 지금 간특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필증 받고 뭐 간특기 저거 바꾸고 하면 한 200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릇 종류하고 뭐 이게 그러면 한 2, 300 정도 들어가거든요. 벌써 이거만 해도 500이죠. 식기세척기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메이커 산다고 해쳐도 한 100만 원 초반대에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방에 이래저래 찬냉장고 필요하고 45박스짜리 냉동고 하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것만 한 1,000만 원 돈 되잖아요. 지금 이 홀도 이게 지금 호프집이라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또 이제 한식 분위기는 나야 된단 말이에요. 페인트 불러서 페인트 칠 다시 하고 간판 바꾸고 조명 중 이거 지금 이제 호프집이라서 지금 이제 요 조도니까 요거 이제 바꾸고 카드까지 해서 1,000만 원이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화를 하시는데 사실 성실함도 느껴졌어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건데 감사하죠. 저. 이전에도 사업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이상하게 누구나가 하는 말처럼 이상하게 운이 없더라고요. 계속 잘 됐다가 문제가 생기고 꼭 잘 됐다가 문제가 생기고 뭐 좀 살아 움직일만 하면 좀 터져서 자리 좀 잡으려고 하면 세월호 빵 터져서 모든 행사 다 취소되고 하셨던 일들이 업종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장사만 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엔 음악을 했었습니다. 음악이 뭐 어떤 노래 했었습니다. 노래 하다가 나이트클럽도 했었고요. 직접 예, 룸사롱도 했었고. 유흥 쪽 업소도 예, 하셨었고 왜냐면 그쪽 계통이니까 다른 걸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는 나이트 같은 경우는 돈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제법 많이 들어갔죠. 그런 식으로 좀 하다가 뭐 일본에도 한 4년 정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장사를 했었고 뭐 이렇게 있다가 넘어와서 그 계통을 좀 떠났어요, 제가. 야, 그래 대단하시네. 유흥 쪽에 있다가 진짜 이렇게 몸으로 부딪혀서 하는 장사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땀을 흘리고 좀 살아보자. 아니 뭐 그것도 열심히 근데 이제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거꾸로니까 거꾸로 살고 또 그 사람들 속에 어울리다 보면 뭐 술이든 뭐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한계점도 느꼈고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아실 거라고 좀 봐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금방 시간 갔죠. 예, 그렇죠. 그러다가 뭐 살아보려고 뭐 떡도 좀 배워보고 해서 떡 기술도 좀 갖고 있고 떡집도 오픈을 해서 잘 됐었는데 떡집에서 그때 뭐 하루에 한 5천씩 막 그 정도 매출이 나올 때니까 조그만 가게에서 유명하게 잘 됐었는데 또 세월호가 터져가지고 세월호 때부터 해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이 행사라든지 맞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전 국민이 그때 애도의 기간이었죠. 예, 그렇죠. 사실. 행사라는 행사는 다 취소가 되니까 뭐 유흥 쪽은 뭐 제가 하다가 뭐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거지만 다른 쪽으로는 어떻게 잘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여동생 남편 매제가 이 수산계통에 쭉 오래 했어요. 아파트 알뜰장. 그게 사실 짭짤한 할 텐데. 이제 그것도 괜찮았죠. 이제 힘든 시기에 딱 다시 차고 올라가는데 처음 원전이 터진 거예요. 지금 말고 10년 전에 원전 그 일본에서 후쿠시마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여파를 제대로 맞은 거죠. 거기서 또 완전히 주저앉았다가 그래도 어쨌든 뭐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다 있으니까. 인생 스토리인데요. 아 진짜. 이거- 민망합니다. 아주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가 하는 말처럼 왜 나는 해도 안 되지?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이렇게 꼭 되다가 꼭 무슨 일이 터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팔뚝 보니까 저 일하다 다치신 거죠. 뭐 이런 건 다 그렇죠. 요런 상처는 뭐예요? 이건 이제 어렸을 때 객기 좋았을 그렇죠. 때 그쪽 유흥 바닥에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철 모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보면 아니 눈은 선하시고 저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일도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그냥 닥치면 닥치는 대로 하고 그렇다고 그랬고 막 일확천금을 꿈꾸시는 분도 아니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동한 대가에 대한 것만 갖고 오면 만족을 하실 분 같으신데 꿈은 있지만 예. 욕심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막 그러시진 않는 것 같아요. 예, 맞죠? 제가 본 게. 맞습니다. 진짜 이거는 사람 보고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사장님의 과거도 자꾸 여쭤보고 사장님이 지금 어떤 인생관을 갖고 계신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죠, 이건. 예, 그래서 예. 자꾸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 같이 이런 이제 만만한 메뉴 해장국을 하면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예. 목표 매출은 얼마 정도? 여기서는 제가 하기 나름이지만 예. 어쨌든 한 1,500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 1매출 50만 원. 네. 50만 원 보시면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최하 6, 70만 원. 그래도 제가 월 낮춰 매출. 잡아야 계속 매일매일 힘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제가 볼 때 무난하게 2,000원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사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2,000 팔면 식자재 원가 나가고 알바 한 명 쓰고 집세 200. 그럼 사장님 인건비 플러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에요. 지금 얘기한 거 쭉 들어보면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았죠. 근데 이상하게 누구나 가는 말이지만 이상하더라고요. 울지 마시고요. 아이, 그래도 어쨌든 또 용기 내셨잖아요. 예. 왜 또 짠하게 울고 그러세요? 지나가는 생각은 안 하는데 가끔 이렇게 막 올라와요. 이렇게. 그 후회되는 시점은 있죠. 근데 후회되는 시점이 있지만 후회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연연하면 내 멘탈이 깨지니까 아 그렇죠. 계속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좀 뭔가 좀 덜 노력했지 않았냐라는 생각으로만 가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올라나가야 되는 어떤 디딤돌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그건 아시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면 터 잡는데 2, 3년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또 다지기 하는데 또 한 2, 3년 걸리고 저는 최하 10년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 잉여자금이 막 생기고 막 턱에 잡히고 막 돈이 쌓이고 하는 시점은 최하 3년은 바라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또 때로는 지칠 수도 있어요. 물론 사장님은 이제 욕심이나 급한 마음을 안 먹는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터널을 지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다 보면 이제 불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인생 얘기 목표도 50만 원 정도면 근데 요거는 더 나올게 만들어야 돼요. 50만 원 팔면 제가 도와드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최하 2천 이상. 얘가 이제 월세가 지금 이제 180, 200이니까 그러면 자 사장님 성의는 보이셔야 돼요. 사장님이 예. 1,000만 원 만드시면 나머지 부족분이 뭐 예를 들어 2,000이 될 수도 있고 1,500이 될 수도 있고 2,5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픈은 저희가 시켜드릴게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오픈은 시켜드리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여기서 사장님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 큰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는 분은 도와드리고는 싶어요. 어쨌든 사장님이 그냥 완전히 본사에서 다 해줘 라는 개념도 아니고 진짜 어려운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최소한 성의는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요거는 해서 저희 팀들 보낼 테니까요. 화이팅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